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일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현재는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한유총의 계약 연기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여전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3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의원님 조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예. 전국의 의무 대상 사립유치원 중에서 82.8%가 에듀파인을 도입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 그나마 좀 짧은 사이에 에듀파인 도입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까지 100%는 아닌 상황인 거죠. 예. 어제 의원님께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셨는데 에듀파인 조기 정착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에 따르면 이제 200인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 에듀파인이 이제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의무 대상 유치원이 571곳입니다. 예. 그 중에서 47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제 82.8%인데 이거는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파악했던 60%에 비해서 예. 한 이틀 만에 거의 한 20% 이상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제 에듀파이는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망 유치원을 좀 늘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유치원들이 참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3월 15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면 예. 에듀파인을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 200인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거의 에듀파인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200인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에듀파인은 이렇게 이제 정착이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유치원의 이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데 좀 사용 안 되고, 그럼 결국에는 유아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에듀파인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에듀파인 조기 정착에 대해서는 도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난해 한유총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여야가 결국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아닌 예산까지 규제를 하는 데 대해서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의 의견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한 330일이 걸리니까요. 오는 11월에나 본회의 상정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유총의 계약 연기라는 이제 불법적 집단 행동도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 집단 행동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뜻, 학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연기를 이제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치원 3법 통과를 통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례가 없이 법안소위원회를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여야 간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했던 겁니다.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다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헤아려서 전향적으로 의사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11월 말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요번에 그 소집된 3월 임시국회에 저는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체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후에 자체안이 좀 나왔는지 어디까지 여야 간에 논의가 된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자체안을 제출을 했고요. 예. 그 제출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의 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를 구분 해결을 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는 구분 해결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할 실익도 없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이견은 여전한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예. 그 안을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그 전향적인 자세만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수 있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3월 국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앞으로 계속해서 네,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의원님 이번에 다른 주제도 좀 짚어볼게요. 지난달에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뭔가 밑그림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셨어요. 예. 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고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육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정책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교육 정책의 불신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1997년 2002년 그 직후부터 어쨌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의 실현 그리고 정권과 정파를 뛰어넘는 장기적 교육 정책의 준비 등을 목표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각 정당에서도 앞다투어서 관련된 법안도 좀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하고 예. 교육 정책을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정도의 최소한 10년 정도의 그 좀 먼 미래를 보면서 교육 정책을 좀 준비해 나가고 그 준비 자체가 그냥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정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짜줘서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는 국가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것들, 대입제도에 관한 것들, 학제 개편이나 교원 정책이나 등등 이런 것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교육 정책들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연구 개발 등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보장함으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유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취지와 목적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히 좋은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은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또 이미 사실 그 교육부가 있잖아요. 교육부가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설치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지난번에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교원단체, 대학
그 관련 단체들, 또 학부모 단체 등등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또 옥상옥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안은 지금 조금 더 가다듬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가 더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법안을 좀 발의를 하게 되면 이미 제출된 법안과 병합해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또 한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좀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 흔들림 없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역구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현재 대전시당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난 수요일에 대전에서 그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올해 처음으로 당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현안 사업들이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의 주안점은 어디에 둘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는 이제 대전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되고요. 광역시로 또 승격된 지 또 30년을 맞는 또 아주 또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 내후년에 3년간 대전 방문회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이 해를 대전 발전의 획기적인 해로 만들자라는 그런 결의를 당 정간에 이제 다지는 중요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이라든지 대전교도소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자.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모아 나갔고요. 이를 통해서 그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잘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경사가 상당히 좀 많네요. 좀 앞으로 대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발전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불어온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모처럼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기온까지 오르면서 맑고 푸근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일교차도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NA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